스타트업은 기존 시장의 문제를 정의를 해요. 기존 시장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기존 시장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현실에 있는 그것만 그대로 놓고 내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회사를 다니시거나 또는 공무원으로 계시거나 아니면 전문직에 계시거나 또는 주부이시거나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직장을 다니다가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부분 자기 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영업을 하든 본인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랜서로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거기에 맞는 사업 소득을 받게 되거나 또는 자영업이든 또는 법인 주식회사든 회사를 창업해서 소득을 만드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근데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 소득을 이렇게 창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회사는 정말 큰 회사로 상장을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그럭저럭 돈을 벌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회사가 그렇게 성공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그럭저럭 운영되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은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객은 무엇일까요? 고객이란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그냥 돈이 남아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발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바로 고객이고 그 고객들의 집단이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미 형성되어서 충분한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1977년에 스티브 잡스는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컴퓨터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대형 컴퓨터 위주였고 주로 큰 기업이나 관공서, 정부에서 쓰는 그런 컴퓨터였죠. 근데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의 기술을 보고 퍼스널 컴퓨터의 개념을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퍼스널 컴퓨터가 각 가정에 배치되기 시작한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애플 컴퓨터라는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게 돼요. 자, 이 사진에서 보는 이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자, 애플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컴퓨터가 정말 스티브 잡스의 바람대로 전 세계의 가정에 배치가 되고 직장에 배치가 돼서 사무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세상은 완전히 컴퓨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20대 때 이미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되죠. 스티브 잡스는 20대부터 워낙 많이 돈을 벌어서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 않고 세상을 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퍼스트 무버, 창조자가 갖는 혜택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고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개념을 처음 만들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개념을 복제해서 더 큰 제국을 만들죠. 자, 이처럼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정말 엄청난 산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장은 정말 세계 최고의 천재들만이 만드는 시장이에요. 일반인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에 뛰어든다면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본이라든가 그리고 인력의 어떤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어떤 실리콘밸리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미 있는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길목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누군가가 거기에다 자판을 깔면 그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사업을 장사라고 합니다. 장사는 이미 있는 시장에서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장사, 거래에서 길목을 차지해서 하는 이런 장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보와 인맥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역사 주변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위치가 중요하죠. 길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하철 역사 주변에 있는 상권에 들어가려면 발빠른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줄 만한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와 인맥을 관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또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미 충분히 어떤 산업이 만들어져 있고 수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영역에서 또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처럼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람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료 시장 자체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의학 기술은 항상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형성이 돼 있고 고부가가치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일정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획득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문직이죠. 자, 이처럼 거래에서 길목을 차지해서 하는 이런 장사와 같은 비즈니스에서는 큰 자본력을 가진 사람이 시장을 다 차지할 수도 있어요. 큰 자본력을 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고객을 대하고 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장사와 같은 비즈니스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사업체를 권리금을 받고 매각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죠. 그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그 시장의 길목 그리고 확보한 고객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 그 프리미엄을 권리금 형태로 받고 사업체를 매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형태, 장사는 현금 매출 자체가 그 사업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사업 형태가 있죠. 그게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이미 있는 시장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로 그 시장을 혁신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기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항상 문제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달 앱이 나오기 전에는 배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배달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배달 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배달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배달 시장이 있음에도 또 다른 불편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배달 용기들, 이 용기들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생기게 되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지 않고 아예 온라인에서만 배달 앱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매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환경에서는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또 새로운 욕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기존 시장의 문제를 정의를 해요. 기존 시장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기존 시장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제품으로 기존 시장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말씀드린 배달앱이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과거에는 짜장면 집에서만 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달이라는 개념을 모든 시장으로 확대해서 지금은 매출이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런 회사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음원 시장이 CD였습니다. 그래서 CD로 CD 플레이어를 통해서 음원을 듣던 것을 아이팟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아이튠즈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음원 시장을 완전히 새로운 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앨범 판매 수익이 음반 회사들의 큰 수익이었는데 이게 구독 모델로 바뀌면서 수익 모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신 스트리밍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아주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기존의 휴대폰 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버렸죠. 기존의 휴대폰은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정도였는데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PC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제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개인화된 디지털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은 기존 시장의 거래 방식에 숟가락 하나 얹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그 거래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기존 거래 방식을 아이디어와 기술로 아주 새롭게 재편을 해요. 그래서 그 시장을 더 파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시장의 룰을 바꿔서 본인이 다 독점하는 형태로 사업을 해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나 카카오,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수십조에 달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죠. 자, 일반 기업, 장사의 개념은 현금 매출로 수익을 내고 거기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은 당연히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수익이 수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수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의 가치죠. 스타트업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한테는 주식의 가치 상승이라는 메리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회사가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서 주식이 거래될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면 그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창업자도 당연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하고 다르게 스타트업 창업은 수익 모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주식의 가치를 현금화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이 하나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이 스타트업 창업의 가장 큰 매력이죠. 일반 창업은 창업이 쉽습니다. 치킨집을 창업한다거나 김밥집을 창업한다거나 이미 프랜차이즈에서 만들어져 있고 시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노동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수익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는 쉬우나 경쟁이 치열하고 또 시장이 축소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차별화된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와 기술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는 정도의 멋진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어려워요. 근데 일단 시작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나면 경쟁력을 가지고 많은 투자금을 끌어오고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시장이 포화되어 있더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창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시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오늘은 일반 창업과 스타트업 창업의 실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현실에 있는 그것만 그대로 놓고 내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창업이든 스타트업 창업이든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더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자기 변혁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일반 창업이든 스타트업 창업이든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부족한 많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꿀 때, 그럴 때 많은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변혁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변혁과 관련된 내용은 장유빌 재생 목록에 보면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결국 우리는 창업을 해야 됩니다. 시점이 문제일 뿐이에요. 지금 할 것이냐,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할 것이냐,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창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씩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